직접 민주주의에서 과반수 투표제도, 머저리티 보팅 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그 영화 같은데 뭐 저도 실제로 교황을 선출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사실. 예. 근데 교황을 선출하는 장면을 이제 영화에서 봤는데, 이 선출 장면이 선출하는 방법이 이제 만장일치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누군가 모든 그 신부님들이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신부님들이시죠. 그분들이 이제 똑같은 사람을 지명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교황으로 선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물론 경작과 교수회의도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뭐 대체로 만장일치 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과반수 투표 제도, 머저리티 보팅 룰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든가 뭐 후보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의 과반수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뭐 실제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머저리티 보팅 룰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 플루럴리티라고 하는데요. 다수 득표제, 투표제, 다수 득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득표를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거나 혹은 뭐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과반수 제도는 반드시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절반, 그러니까 50%만 지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뭐 간단하게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대체적인 내용은 그 투표를 하는 사람이 짝수가 아닌 경우, 이제 반드시 홀수인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과반수가 지지를 해야 되고요. 설령 홀수가 아니라 짝수라고 해서 딱 절반만 지지를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전 던지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 물론 이제 과반수인 경우도 있고 3분의 2인 경우도 있고요. 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경우도 있고 뭐 출석한 의원의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이제 법안을 통과할 때는 그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대체로 이제 출석한 의원들의 뭐 과반 표만 이제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과반수 제도가 많이 채택이 되냐면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뭘 먹으러 갈 건지, 뭐 어디로 갈 건지, 뭐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여러 명이서 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의회에서 빈번하게 법안을 상정할 때 채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그 생뚱맞은 이그젬플이긴 하지만 어느 동네에 세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요. 브래드, 젠, 안젤리나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 각자 사드의 터미널 하이 얼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따드라고 하죠. 따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A, 그러니까 alternative 대안 A는 조금만 배치하는 것이고 대안 B는 적당히 배치하는 것 중간쯤. 그다음에 대안 C는 이제 많이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선호가 있을 텐데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배치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1순위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선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선호하는 거, 그 다음. 그래서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치하는 걸 가장 선호하고 적당량 배치하는 걸 그 다음으로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배치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젠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많이 배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량 배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배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제 안젤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적당량 배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엔 이제 많이 배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배치하는 것 이런 선호 순서. 이제 제가 선호 순서에 대한 그러니까 선호에 대한 기호를 하나 소개를 할 텐데 선호는 preference입니다. preference에 대한 기호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런 이거 부등호는 아니고 부등호에 살짝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쓰는 기호가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기호고요.
이건 선호를 가리킵니다. So 브래드, 젠, 안젤리나의 경우에 선호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A를 가장 선호하니까요. 그래서 A를 B보다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브래드의 선호기 때문에 여기에 브래드의 B, B for 브래드예요. 브래드의 선호라고 표시를 해도 괜찮고 그냥 뭐 B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래드의 경우에는 B를 C보다 선호하죠. 브래드의 경우입니다.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브래드의 경우에는 A를 B보다 선호하고 그 다음에 B를 C보다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한다. 그 다음에 선호 preference를 나타내는 이 기호 밑에 브래드의 B를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기호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이제 개인의 preference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개인의 이니셜은 대체로 다 생략을 할 거고요. 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치하는 걸 가장 선호하니까 C를 B보다 선호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배치하는 것을 조금 배치하는 것보다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J를 써도 괜찮아요. 젠의 선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젤리나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배치하는 걸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 선호하고 그 다음에 많이 배치하는 것을 조금 배치하는 것보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선호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안젤리나의 A를 넣어도 됩니다만 이제 alternative도 A, B, C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까봐 개인의 preference를 나타내는 기호는 제가 생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투표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세 사람이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요. 우선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A와 B를 두고 한번 투표를 한다고 해보죠. A는 이제 조금 배치하는 것이고 B는 적당히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A와 B 중에 뭘 더 좋아하냐면 A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는 여기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젠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배치하는 것을 조금 배치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젠은 여기에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젤리나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투표를 한다고 하면 안젤리나는 적당히 배치하는 것을 조금 배치하는 것보다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는 B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A와 B를 이 두 가지 대안을 두고 투표를 한다면 그러면 2대 1로 B가 이기게 돼요. 과반수 투표에 따르면 만장일치는 없겠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이제 2대 1로 만장일치에 따른 그룹의 선택은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과반수 투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룹의 선택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택이 된 B를 우리가 그룹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그룹의 선택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A와 B가 경합을 하면 B가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그 B와 C를 한번 경합을 시켜보죠. C는 많이 배치하는 거고 B는 적당히 배치하는 거예요. 자, B와 C가 경합을 한다면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배치하는 것을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브래드는 B를 선택하게 되고 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치하는 것을 적당히 배치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젠은 C를 선택하고요. 안젤리나의 경우에는 B와 C가 경합하게 되면 적당히 배치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안젤리나는 B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B와 C가 경합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냐면 이제 B가 2대 1로 이겨요. 그래서 B와 C를 놓고 투표를 할 경우에는 이제 B가 채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건
하나만 하긴 한데요. 뭐 A와 B 했고 B와 C 했고 A와 C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A와 C도 한번 해보죠.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A와 C는 큰 의미는 없어요. A는 적게 배치하는 것이고 C는 많이 배치하는 건데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배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니까 브래드는 여기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죄는 많이 배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죄는 A보다 C를 더 선호하고요. 안젤리나는 C와 A가 경합할 경우에 적게 배치하는 것보단 많이 배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적당히 배치하는 걸 가장 선호하고요. 그래서 안젤리나는 C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A와 C가 경합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C가 채택이 될 텐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하튼 여러 가지 조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엑서사이즈가 뭐였었냐면 B가 A와도 경합을 하고 C와도 경합을 하는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A와 C를 두고 투표를 했고 이 경우가 이제 B와 C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B가 A와도 한 판 붙고 C와도 한 판 붙었어요. 그러면 A한테도 이겼고 C한테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B는 다른 모든 대안과 1대1로 경합을 해서 다 이겼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대안을 얼터네이티브를 콘드로스의 위너라고 부릅니다. 혹은 뭐 콘도르세의 승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콘도르세가 프랑스 사람이어서 이걸 콩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콩도세라고 하기도 그냥 영어식으로 이제 콘도르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콘도르세 위너라고 불러요. 다른 모든 대안과 1대1로 경합을 했을 때 모든 대안을 이길 수 있다면 이제 그러한 대안을 우리가 콘도르세 위너라고 합니다. 근데 A나 C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A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A는 B랑 했을 때 B한테 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C랑 했을 때는 당연히 C한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A는 뭐 다른 모든 대안들과 경합을 했을 때 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C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의 경우는 B랑을 하면 B한테는 지지만 A한테는 이겨요. 그래서 A나 C는 다른 대안은 당연히 다른 모든 대안들과 1대1로 겨루었을 때 다른 모든 대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가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A와 C를 경합할 때는 A와 C를 두고 투표를 할 때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B가 모두 다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가 바로 그룹의 선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콘도르스 위너 혹은 과반수 투표 제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그룹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룹의 초이스. 이 그룹의 초이스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 투표 제도를 채택했을 때 일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인데 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만장일치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반수 투표 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브래드, 젠, 안젤리나의 이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반수 투표 제도를 적용했을 때 그룹의 선택은 B, 적당 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콘도르스의 위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도르스의 위너는 다른 모든 대안들과 1대1로 겨루었을 때 다 이길 수 있는 대안이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러한 대안이 그러니까 콘도르스의 위너는 항상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과반수 투표 제도 하에서 물론 투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반수 투표 제도 하에서 콘도르스의 위너는 항상 나타날까? 그러니까 콘드로스의 위너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지금 브래드, 젠, 안젤리나 같은 경우에 세 사람이 뭐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이죠. 깔끔하게 B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과반수 투표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과연 이제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그룹의 초이스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가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젠의 선호가 한번 바뀌었다고 해보죠. 젠의 선호가 뭐였었냐면
많이 배치하는 걸 가장 선호했고 적당히 배치하는 거, 적게 배치하는 순서대로 선호의 순서가 이건 이제 preference order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선호 순서가 CBA 순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많이 배치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그냥 아예 배치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약간 그런 유의 성격의 사람들이 있죠. all or nothing의 성격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배치할 거면 많이 배치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적당히 하는 건 아주 싫어. 이런 식의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의 선호가 바뀌었어요. CAB. 약간 좀 극단적인 모 아니면 도의 스타일의 선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룹 안에 지금 3명이지만 그룹 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좀 극단적인 형태의 선호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여러분 하실 때도 그 구성원 사이에 누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중간은 없어. 뭐 이런 식의 선호를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넘어가서 우리가 싱글 픽 프리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싱글 픽, 픽이 하나란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란 뜻입니다. 봉우리가 하나란 뜻이고 이걸 뭐 단일 정점 선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단봉 선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봉 선호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네. 따봉 같아서 단봉 선호를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요. 어떤 번역을 좋아하냐고 하면 단일 정점 선호보다는 단봉 선호를 더 좋아하고 실제로는 단봉 선호라고 잘 하지 않고 그냥 싱글 픽이라고 얘기합니다. 싱글 픽.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투표를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한번 보시죠. 브래드, 젠, 안젤리나의 경우에 뭐 옆에다 제가 뭐 그림판에 한번 해보죠. 브래드의 선호와 그 다음에 젠, 안젤리나의 선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브래드는 A, B, C 순이고요. 그 다음에 젠은 C, A, B 순서로 바뀌었어요. C, B, A였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는 B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순서였었어요. 자 이제 한 번씩 우리가 경합을 시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게 배치하는 것과 적당히 배치하는 것을 두고 경합을 한다면 그렇다면 브래드, 젠, 안젤리나는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A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브래드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이제는 B와 A가 바뀌었으니까요. 사실 A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젤리나의 경우에는 B를 더 선호하겠죠. 가장 선호하는 것이 B니까 안젤리나는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A와 B가 경합했을 때 뭐가 이기냐면 A가 이깁니다. 2대 1로. 그 다음에 이제 A와 C가 경합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죠. B와 C부터 해볼까요? B와 C부터 해보겠습니다. 브래드는 B와 C가 경합을 하면 B를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젠은 B와 C가 경합하면 젠이 제일 좋아하는 건 C니까 당연히 C가 이기고 그 다음에 안젤리나가 제일 좋아하는 건 B니까 안젤리나는 B로 가겠죠. 그래서 투표의 결과는 2대 1로 이번에는 B가 이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땐 그러니까 젠의 선호가 바뀌기 전이죠. 이게 CBA의 선호 순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젠의 선호 순서가 CBA였었을 때는 A와 B가 경합을 했을 때 젠이 A 쪽에 있지 않고 B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B는 A와 경합을 해도 이기고 C와 경합을 해도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젠의 선호 순서가 달라지면서 이젠 A와 B가 경합을 하게 되면 이제 A가 이기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경합을 하게 되면 B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선호를 얘기를 해보면 과반수 투표 제도를 적용했을 때 이 세 사람으로 구성된 이 커뮤니티 혹은 이 소사이어티에서 A와 B를 경합시켰을 때 뭘 더 선호하는가? 그룹의 선호는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룹의 선호입니다. G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룹의 선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쓰면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G는 조그맣게. 그래서 A와 B를 두고 투표를 해서 과반수 투표를 했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과반수는 A를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과반수는 A를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얻은 결과를 확인해 보면 B와 C를 두고 투표를 했을 때는 B가 C를 이기죠. 그래서 그룹의 선호에 따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반수는 C보다 B를 선호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A와 C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지우고 두 가지 결과만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이 그룹은 세 명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A를 B보다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B를 C보다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A를 C보다 선호해야 되겠죠. 아마도 이래야 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래드나 제니나 안젤리나의 경우를 보시면 뭐 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텐데 저는 브래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래드의 경우에는 선호 순서가 A, B, C였어요. 여기 편의상 B를 쓰겠습니다. 브래드의 선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브래드는 A를 B보다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B를 C보다 선호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를 C보다 선호해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요.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합니다. 그럼 당연히 A를 C보다 좋아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젠도 마찬가지고 안젤리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브래드나 제니나 안젤리나의 선호가 프리퍼런스가 트랜지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티브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행적이다 혹은 이행성을 충족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행성. 이게 바로 이행성이에요.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하면 A를 C보다 좋아한다. 뭐 그냥 부등식의 이야기처럼 3은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는 1보다 커요. 그러면 3은 1보다 크겠죠. 그런 의미로 선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트랜지티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 모두 프리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이행성을 충족해요. 이행적이에요. 트랜지티브예요. 하지만 그룹의 선호도 과연 그럴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A를 C보다 선호하는지, 사드를 적게 배치하는 것을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 선호하는지. 왜냐하면 적게 배치하는 걸 적당히 배치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요. 적당히 배치하는 걸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도 좋아해요. 그러면 이 그룹의 선호도, 이 그룹의 프리퍼런스도 아마 이러한 그 결론을 임플라이 해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A와 C를 두고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자, 투표를 해보죠. A와 C를 두고 투표를 합니다. A와 C를 두고 투표를 할 때 브래드는 반드시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젤리나, 쟤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쟤는 C를 가장 좋아하고 브래드는 A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젤리나는 어디로 가냐면 A보다는 C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안젤리나는 C로 갑니다. 그래서 과반수 투표를 해보면 A와 C를 두고 결과는 2대1로 1대2로 C가 이겨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C를 A보다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룹은 과반수 투표 결과 C를 A보다 선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결과는 이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A는 과반수 투표를 했을 때 B보다 선호하고 이 그룹은
그 다음에 B를 C보다 선호해요. 그러면 당연히 A를 C보다 선호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보면 실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오히려 C를 A보다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룹의 선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룹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이게 투표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후보 A, 후보 B, 후보 C 이렇게 뭐 여러 명이 나올 텐데 세 사람의 후보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A가 더 좋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와 C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더니 B가 더 좋다고 했어요. 그거는 사실 투표의 결과예요. 실제로 그룹의 선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그 한번 이렇게 뭐 다이다이 뛰어봐야 뭐 다이다이 뭐 한다 그러죠? 예. 한번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본 결과는 뭐냐면 A는 B보다 선호되고 B는 C보다 더 선호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A가 C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해요. 그렇다면 A와 C 이 두 후보를 두고 투표를 해보지 않더라도 A가 C를 이길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드의 경우에 그러니까 젠의 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의 선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CBA에서 젠의 선호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호 순서가 CAB로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뭐 아니면 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원래 제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성격, 그런 선호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이행성, 그룹의 선호가 이행성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C가 A를 이기게 되죠. 그룹은 C를 A보다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는 다 트랜지티브 하단 말이에요. A, B, C 뭐 혹은 뭐 C, B 젠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든 상관없어요. C는 B보다 좋고 B는 A보다 좋아요. 그럼 당연히 C는 A보다 좋겠죠. 선호 순서가 달라져도 항상 트랜지티비티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룹의 선호는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제가 강의 노트엔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개인의 선호가 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치경제학에서 개인의 선호가 rational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 preference가 rational하다 이런 뜻은 합리적이다 이런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행성을 충족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으면 A가 C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트랜지티비티가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완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비성은 뭐냐면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의 순서를 내가 다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고 그 다음 뭐가 좋고 뭐 둘이 나한테는 비슷해도 괜찮아요. 둘이 또이또이여도 괜찮아요. 여하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모든 대안들을 내가 무엇이 좋고 혹은 무엇이 비슷하고 혹은 무엇이 더 덜하고 이런 이제 선호의 순서를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대안들에 대해 순서를 매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브래드, 젠, 안젤리나의 경우에 A, B, C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순서를 다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뭘 제일 좋아하고 뭘 그 다음으로 좋아하고 뭘 그 다음 3순위로 좋아하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의 프리퍼런스는 이행성과 완비성을 다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프리퍼런스는 합리적이에요. 레이셔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선호는 다 합리적이에요. 레셔널하지만
이 레셔널한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더니 과반수 투표제도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투표를 했더니 그룹의 선호가 표출이 되는데 그룹의 선호가 나타나죠. 근데 그룹의 선호는 이 합리성의 하나의 요건인 이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는 합리적인데 그룹의 선호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다 훌륭합니다. 다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그룹의 선택을 도출할 때는 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지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초래가 되는 것이죠. 네,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 A를 B보다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B를 C보다 선호합니다. 하지만 A와 C를 두고 투표를 했을 때 A가 C보다 선호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결과로 C를 A보다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제 뭐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젠의 선호가 바뀌기 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젠의 선호가 바뀌지 않았었더라면 그럼 이런 어,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결과가 과연 나타날까? 그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룹의 선호의 경우에 이렇게 지금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콘드로스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제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걸 투표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콘드로스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우선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젠의 선호는 CBA 순서였었어요. 원래 처음에 제가 이그젠플을 소개할 때 브래드는 A, B, C 순서였고요. 그 다음에 안젤리나는 중간을 가장 좋아했고 B, C, A의 순서였었습니다. 다른 건 하지 않고요. B는 A한테도 이겼고 C한테도 이겼었어요. 그래서 A한테 이겼기 때문에 B를 A보다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B를 C보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C 사이의 관계만 밝히면 되는데 A와 C를 두고 투표를 했을 때는 C가 이겼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C가 A를 이겼었어요. 그래서 그룹의 선호는 이 세 가지였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B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B는 A보다 선호되고요. 그 다음에 A는 AND예요. 그 다음에 A는 BCCA로 할까요? 예. BCCA로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B는 B를 C보다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C를 A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어때야 되냐면 B를 C보다 좋아하고 C를 A보다 좋아하니까 당연히 B를 A보다 좋아해야 되겠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죠. 그래서 젠의 선호가 CBA였었을 때는 그룹의 선호는 이렇게 트랜지티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룹의 선호는 A와 B와 C 세 가지를 두고 무엇이 제일 좋고 무엇이 그 다음이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룹의 선호는 이 선호 순서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의 선호는 이 경우에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젠의 선호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브래드는 이렇고 젠은 이렇고 안젤리나가 이랬을 때는 그룹의 선호가 그룹의 프리퍼런스가 레셔널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개인의 선호도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의 선호도 레셔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젠의 선호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투표의 역설 이야기 뭐 한번 해보죠.
그래서 브래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래드 젠 안젤리나의 선호는 이제 X가 Y보다 좋고 Y가 G보다 좋으면 반드시 X는 G보다 좋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적당히 배치하는 거, 많이 배치하는 거, 많이 배치하는 거, 적게 배치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안젤리나의 선호 순서는 이렇겠죠. 당연히 X는 G보다 더 좋습니다. 안젤리나에게. 뭐 브래드에도 마찬가지고 젠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성질, 이행성, 트랜지티비티를 만족해요. 그 다음에 세 사람 모두 세 가지 가능한 선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좋고 무엇이 가장 나쁜지 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씩 다 짝지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비교 가능성 혹은 뭐 완비성, 완결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면 그러면 그러한 선호를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선호는 기본적으로 레셔널해요. 하지만 과반수 투표 결과로 얻은 그룹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었죠. A는 B보다 좋고 B는 C보다 좋은데 C가 A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치하는 것을 적게 배치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결과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선호는 이 두 가지 성질, 이행성과 비교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지만 과반수 투표 결과 나타난 그룹의 선호는 이런 이제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투표의 역설 혹은 콘도르세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선호는 이행성과 비교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지만 과반수 투표 결과 나타나는 그룹의 선호는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것을 가리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이 투표의 역설, 콘드로세 패러독스가 과반수 투표 제도 때문에 나타난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할 텐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이게 과연 과반수 투표 방식 메커니즘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선호 순서의 문제인 것인지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과반수 투표 제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도르세 패러독스는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콘도르세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정치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현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또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또 해야 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분석할 때는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나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론 경제학자들은 이 정치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나는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바로 단봉선호, 싱글 픽 프리퍼런스 조건이기도 해요. 뭐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의 역설이 존재할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날 때 투표의 순서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투표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투표의 순서가 중요할지, 그 다음에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날 때 투표의 순서가 과연 중요할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이제 처음의 경우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B를 C보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C를 A보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B를 A보다 좋아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였었어요. 자, 투표의 순서가 과연 중요할까? 투표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A와 B를 먼저 경합을 시키고요. 일종의 토너먼트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토너먼트인데 지금 대안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이제 부전승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붙고 이긴 대안이 나머지 C와 붙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자 먼저 B와 C가 붙고 이긴 녀석이 A와 붙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A, B, C인데 A와 C가 먼저 붙고 이긴 녀석이 이제 B와 붙는 거죠. 이렇게 B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드로스의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시죠. 결과가 달라지는지. A와 B가 붙어요. 그럼 반드시 B가 이깁니다. B는 콘드로스의 위너였기 때문에 B가 이겨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C와 붙었을 때 누가 이기냐면 당연히 B가 콘드로스의 위너예요. 다른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이겨요. 그래서 첫 번째 투표 순서를 채택했을 때 A와 B가 먼저 붙고, 첫 번째는 A와 B가 붙고, 그래서 이긴 녀석이 C와 붙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B가 위너가 되고, 두 번째 투표 순서는 뭐냐면 B와 C가 먼저 붙고 이 중에 이긴 녀석이 이제 A랑 붙는 건데, B와 C가 붙으면 당연히 B가 올라가고요. A와 B가 붙으면 당연히 B가 이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위너는 B가 됩니다. 세 번째 투표 순서는 A와 C가 붙고 그 다음에 이긴 녀석이 B와 붙는 거예요. 이건 뭐 A와 C가 누가 이기든 중요하지 않죠. 뭐 A가 올라갈 수도 있고 C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누가 올라오든 B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드로스의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콘드로스의 패러독스가 나타날 때는 이제 투표의 순서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겠죠. 한번 보시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콘드로스 패러독스가 있을 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브래드, 젠, 안젤리나의 선호, 그러니까 젠의 선호 순서가 바뀐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였었냐면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선호는 A를 B보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B를 C보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A를 C보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C를 A보다 좋아해요. 이게 우리가 얻었던 결과예요. A와 B가 붙으면 A가 이기고 B와 C가 붙으면 B가 이기고 C와 A가 붙으면 C가 이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투표 순서는 A, B, C인데 A와 B가 먼저 붙고요. 이긴 녀석이 C랑 붙는 거예요. 두 번째 투표 순서는 B와 C가 먼저 붙고 이긴 녀석이 A랑 붙는 것이고, 세 번째는 A, B, C 중에 A와 C가 먼저 붙고 이제 이긴 녀석이 C랑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경우에 투표 순서는 A, B 먼저 붙고 그 다음에 C랑 붙는 거고요. 두 번째는 B와 C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A랑 붙는 것이고, 세 번째는 A와 C가 붙고 B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경우에 A와 B가 붙으면 A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C랑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C랑 붙으면 이거죠, 그렇죠? 여기 A가 올라갔으니까 A와 C가 붙으면 C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투표 순서에 따르면 C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룹의 선택은 C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B와 C가 먼저 붙는데 B와 C가 붙으면 B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B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B가 올라가서 A와 붙으면 여기서 이제 A가 이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투표 순서의 결과는 A가 이깁니다. 제가 맞죠? 첫 번째는 C가 이기고, 두 번째는 A를 써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두 번째는 A가 이기고요. 세 번째는 A와 C가 경합을 하게 되면 C가 이깁니다. 그렇죠? A와 C가 경합을 하면 C가 이겨서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B랑 만나면 C가 올라가서 B랑 만나면 이번에는 B가 이기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B가 최종적으로 그룹의 선택이 됩니다. 보시면 투표 순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컨더셀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투표 순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룹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반수 투표 결과 그 아웃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 순서는 C, A, B.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과연 누가 투표 순서를 결정하는가? 투표 순서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정하겠죠. 브래드, 그다음에 젠, 안젤리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정할 텐데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셀프 인터레스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래드 그다음에 젠, 안젤리나 어떤 투표 순서를 채택하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브래드가 가장 좋아하는 건 A란 말이에요. 브래드는 A를 가장 좋아하고 젠은 C를 가장 좋아하고요. 안젤리나는 B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브래드한테 투표의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1, 2, 3번 중에 뭘 선택하냐면 브래드는 2번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브래드가 선택하는 투표의 순서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아웃컴이 A니까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채택이 되는 투표 순서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한테 어젠다 세터, 우리 투표 순서를 결정하는 사람을 어젠다 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젠한테 투표의 순서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젠은 C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웃컴이 C가 되는 투표 순서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젠은 이걸 선택하겠죠. 젠이 선택하는 투표의 순서 A와 B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안을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젤리나에게 투표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 안젤리나는 당연히 이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아웃컴이 B가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끼리 다 경합을 한 다음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안 마지막으로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붙어서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최종 아웃컴으로 B가 채택이 될 테니까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투표의 순서 찾는 건데 뭐 순열 조합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표의 역설이 존재할 경우에는 투표 순서가 매우 중요해지고 그래서 어젠다 세터, 투표의 순서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투표의 순서를 정하는 어젠다 세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투표의 순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브래드는 아웃컴이 B가 되는 그런 투표 순서를 선택할 것이고 A가 되는 투표 순서를 선택할 것이고 젠은 그룹의 선택이 C가 되도록 그러한 투표 순서 이건 이제 젠이 선택하는 투표 순서가 될 것이고 이건 바로 안젤리나가 선택하는 투표 순서가 되고 이건 바로 브래드가 선택하는 투표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젠다 세터가 되느냐에 따라서 투표의 순서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룹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래드, 젠, 안젤리나가 어떤 투표 순서를 선택할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투표의 역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젠다 세터는 셀프 인터레스티드 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이지 않아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가 채택되도록 투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어젠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의사 진행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의 역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룹의 선택이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A와 B가 경합했을 때 A가 이겼고 B와 C가 경합했을 때 B가 이겼는데 A를 C보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C를 A보다 좋아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그룹의 선호가 순환한다, 시클리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A를 B보다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B를 C보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C가 아니라 CA란 말이에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B보다 C를
C보다 A를 다시 A보다 B를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룹의 프레퍼런스가 시클리컬하다, 순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콘드로스의 역설이 나타난다, 뭐 그룹의 선호가 순환한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싱글 피키드네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봉 선호,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단일 정점 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바로 뭐 다음 강의여서 제가 뭐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단일 정점 선호에 대한 그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사람의 이그젬플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선호 순서가 바뀌기 전에 어떤 그 선호를 가졌었냐면,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A, B, C의 선호 순서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젠의 경우에는 선호 순서가 바뀌기 전에 C, B, A의 선호 순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안젤리나는 B, C, A의 선호 순서를 가졌었어요. 이걸 이제 마치 꼭 직선 위에 사드라고, 물론 이제 여기 적게 배치하고 중간 배치하고 그다음에 많이 배치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걸 뭐랄까요,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많이라고 했을 때 뭐 몇 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이라고 했을 때는 또 몇 개, 수량화 정량화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 위에 직선상에 한 점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B를 좋아하고 C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좋아하는가를 표현하는 효용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당연히 A를 가장 좋아하니까 가장 높은 점에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B를 그 다음으로 좋아하니까 A보다는 조금 밑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를 가장 싫어하니까 더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브래드의 선호를 연결해 놓은 건데, A, B, C에 대한 선호를 쭉 연결해 놓은 건데, 보시면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치 꼭 물론 이제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 브래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마치 봉우리가 픽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이쪽에 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의 픽은 A에 있고요. 두 번째로 젠 같은 경우에는 CBA의 순서니까 이게 젠입니다. CBA의 순서인데 뭐 그냥 제가 임의로 그렸어요. 뭐 정확히 유틸리티가 얼마만큼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C가 가장 높은 효용을 주고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 높은 효용을 주고 A가 그 다음으로 높은 효용을 주니까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충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젠의 경우에도 C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겠죠. 픽이 하나예요. 그래서 젠도 싱글 픽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젤리나의 경우에는 안젤리나 다시 한번 보죠. 안젤리나의 경우에는 적당히 배치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A나 B를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데, 뭐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C를 그 다음으로 좋아했고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였죠. 적당히 배치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젤리나의 경우에도 사실 가장 나이스한 형태죠. 이렇게 봉우리가 정확히 나타나니까 안젤리나의 경우에 정확히 우리가 싱글픽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봉우리라고 보기 어렵죠. 이쪽 끝, 양쪽 끝은 봉우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픽이고요. 젠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의 선호 순서가 바뀌기 전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 여러분의 주의를 좀 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반수 투표가 항상 이런 콘드로스 패러독스라든가 투표의 역설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콘드로세 패러독스는 어디에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반수 투표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제가 이 텍스트에 써놓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반수 투표는 투표의 역설을 또 피할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표의 역설, 콘드로세 패러독스는 과반수 투표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디에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반수 투표 제도가 투표의 역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떤 조건만 우리가 잘 어떤 제약을 부여하면 과반수 투표 제도가 콘드로세 패러독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들 수 있어요. 콘드로세 패러독스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제약을 가하면 과반수 투표 제도에서 투표의 역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투표의 역설을 피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이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할 때 투표의 역설을 피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미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치 경제학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그 분야를 파지티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요. 파지티브 티오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파지티브 티오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이쪽 분야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긴 하지만 뭐 just interesting이죠. 뭐 현실에서 투표의 역설을 피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이제 가능한 대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대안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피할 수 있어요. 유권자들의 수가 많고 선택해야 하는 대안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제 투표의 역설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투표의 역설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현실에서 대안을 막 줄여야 돼요. 가능한 많이 줄이면 투표의 역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대안들이 많다면 혹은 후보들이 많다면 투표의 역설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확률이 1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투표의 역설 문제가. 그래서 제네 선호가 바뀌기 전에 프리퍼런스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제네 선호가 바뀌는 경우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C, A, B의 순서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젠만 한번 보시죠. 젠은 C를 가장 앞에 그림 보시면 C를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B, A의 순인데요. 점점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브래드 같은 경우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A인데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젤리나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수준이 바로 B인데 여기에서부터 멀어지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점에서부터 멀어지면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네 선호를 보시면 가장 좋아하는 게 C인데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효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쟤는 더 이상 싱글픽을 갖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픽이 하나 존재하고요. 여기에도 픽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의 선호는 더 이상 싱글 픽드 프리퍼런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싱글 픽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블리스 포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이디얼 포인트 혹은 블리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얼마만큼 배치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지 그 아이디얼 포인트 혹은 블리스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아이디얼 포인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싱글 픽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멀어지면 선호가 효용이 이렇게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모노톤하게 감소해야 되는데요. 모노톤하게 이렇게 이제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어디로든 이렇게 간다면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젠의 경우에는 감소했다가 B를 넘어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효용이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싱글 픽을 갖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젠의 경우에 싱글 픽드 프리퍼런스를 갖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왜 콘드로스의 패러독스가 나타났을까? 바로 그 이유가 선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선호 순서가 바뀐 다음에 젠이 더 이상 싱글 픽드 프리퍼런스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사실 픽이 두 개잖아요. 멀티 픽입니다. 싱글 픽 프리퍼런스를 더 이상 갖지 않기 때문에 콘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